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2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각본이다, 각색이다 하는 이런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각광을 받는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리 각자와 관련된 낱말이고 또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은 한자로 생각해 보지 않고 정말 이게 각 글자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저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의문을 한번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각본 할 때는 다리 각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제가 각광이라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육다롤이죠. 사람의 몸 또는 동물의 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다롤을 쓰고 오른쪽에는 이제 발음도 관련이 되는데 물리칠각이다 이렇게 되겠죠. 뒤로 이렇게 병부절이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물러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리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본은 근본본이에요. 근본이다.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 나무의 뿌리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일자로 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의 근본이 된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각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극을 한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꾸미는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라 할까요? 어떤 스토리라 할까요? 그런 것을 각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책자의 형태로 나오죠. 자, 그것을 왜 각본이라고 하느냐? 한자를 이제 두 한자를 알았으니까 저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연극의 각본이란 말과 같을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각색입니다. 자, 각도 다리 각입니다. 색은 빛색이에요. 그렇죠? 빛색인데 위에 보면 이 글자가 이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인자가 좀 변한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이 오른쪽에 좀 고부라졌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땅 이름 파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병부절이에요. 병부절로 생각하시면 돼요. 병부절이, 원래 병부절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러한 모양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 웅크려 앉아 있는 모양이다. 꿇어 앉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람이고 무릎 꿇은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위에 올라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제가 지지하는 것은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두 사람이 성교를 하는 장면이다. 굉장히 야한 글자이죠. 그래서 아주 야한 것을 얘기할 때 좀 색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한 것이다. 결국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 얼굴에 빛이 난다. 빛색이다. 좀 무리일까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을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각색입니다. 우리가 각색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좀 좋게 꾸미는 걸, 야, 각색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왜 이것이 각색일까? 자, 각본과 각색이 각 글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본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영화나 연극 등의 대사, 말하는 것 있죠. 대사, 그리고 동작, 무대 장치 등을 자세히 적은 대본을 얘기한다. 대본, 대본에 또 비슷한 말 대본이야. 이 대자는 무대란 뜻이에요. 무대. 연극을 공연을 하려면 뭔가 무대가 있어야 되겠죠. 무대의 본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 미리 꾸며놓은 계획을 비유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꼭 연극이 아니더라도, 야, 각본을 잘 짜야 돼. 이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보면, 좋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좀 나쁜 의미로도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야, 각본 잘 짜야 돼. 이런 얘기 합니다. 어쨌든 그 각본이다. 그래서 일이 각본대로 잘 되어 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을 대본이다. 또 각본이다. 같은 말인데, 왜 각본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자, 각본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본이에요. 각은 다리예요. 다리가 되는 본은 책입니다. 본에 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뿌리란 근본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책이란 뜻도 있다. 우리가 만화방에 가서 옛날에 또는 지금은 책을 빌려주는 데 가면 대본을 한다 그러죠. 책을 대본한다 할 때 본이에요. 책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이라는 것을 책이란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책방에 가면 이 본자 하나만 딱 적어놨습니다. 본자 하나 적어놓으면 책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고본이다, 대본을 한다든지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이 되는 책이란 얘기예요. 각이라는 것은 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다리가 된다는 것은 전체를 지탱한다는 뜻이에요. 지탱하는 근본이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연극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리가 되고 전체를 지탱해주는, 그렇죠, 다리가 되는 그러한 책을 얘기한다. 그래서 각본이라 한다. 어려울 게 없죠. 네. 여기에서 각이란 것은 근본되고 지탱해주는, 스토리가 탄탄하게 짜여져야 뭐 연극을 하든 뭘 하든 하겠죠. 그래서 다리가 허물렁거리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제대로 세워주는, 받쳐주는 그러한 책이다. 그렇게 되겠죠. 주로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걸 만들 때 쓰는 그 스토리를 적어놓은 그런 것을 각본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본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대는 무대를 얘기합니다. 무대. 무대라는 것은 좀 높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대자의 대는 사실은 위에 노풀고자가 있어요. 노풀고 있는데 아랫부분을 빼고 이렇게 이를 지자를 넣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모양이 조금 변했습니다. 모양이 변해서 이렇게 된다. 그 높이 쌓아놓은 이게 토대를 얘기한다. 결국 여기서 무대를 얘기합니다. 무대에서 쓰는 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본 마찬가지로 책이죠. 그래서 연극 상연이나 영화 제작 등의 기본이 되는 각본이다. 그 책이란 얘기죠. 각본이 이끌어 이제 대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토대가 되는 책, 그것도 대본이라고 또 저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번역을 한다. 있는데 영문판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다. 자, 어떤 명작 소설이 있는데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역이 돼 있다 할 때, 한국말로 다시 번역할 때, 자, 어느 나라 말을 가지고 번역한 것을 쓸 것이냐. 그때 그러면 영문판으로 가지고 번역을 한다 할 때 그걸 대본이라 합니다. 그걸 밑바탕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사라든지 뭐 같은 한자 같은 것입니다. 대사란 말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쓰는 말이란 뜻이에요. 말. 결국 무대에서 쓰는 말 또는 대본에 있는 말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것을 대사라고 한다. 자, 이제 대다, 각이다는 연결점이 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각색은 또 무엇이냐? 각색은 결국 각본에다가 색을 입힌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시나 소설, 실화 따위를 각본으로 고쳐 쓰는 일. 시, 소설 같은 문학이지만 시, 소설, 실화 어떤 스토리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무대용어로 새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고쳐 쓰는 일, 각본으로, 대본으로 고쳐 쓰는 일이 각색이다. 각본으로 색을 입혀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다. 색을 좀 입혀라. 색.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을 과장하여 재미있게 꾸미는 것도 각색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각본에 색을 입힌다. 그런데 이 조금 원래 말의 유래는 좀 달리 있습니다. 원래 각색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관리가 될 때 제출하는 이력서다, 신분증명서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할 때 뭔가 이력서를 내겠죠. 그것을 원래는 이런 각색이라는 말로 썼어요. 썼는데 이게 연극 용어로 되었다. 배우 역할, 줄거리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색은 사실은 색깔이라는 색은 아니에요. 색깔이라는 색은 아닙니다. 색이 왜 색깔이 아닌가? 이것은 뒤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일반적으로 색이라는 것은 이 빛색을 얘기합니다. 예, 그것이 대부분의 용법이지만은 아주 드물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색목인이다. 또는 우리가 조선시대 사색당파다 할 때 이거는 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종류를 얘기합니다. 색이 종류를 뜻합니다. 그러면 색목인은 눈이 새파란색, 눈에 색깔이 들어있는 사람, 서양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사실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재색목인이라고. 제자 모두 제자에서 재색목인이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인종들을 얘기한다. 사색당파도 네 가지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 네 가지 색을 가지고 깃발을 세운 게 아니고 네 종류다. 그런 얘기예요. 네 종류의 당파다. 그러면 목도 목은 뭐야? 눈이 아니냐? 이것도 종류를 뜻합니다. 우리가 종목이란 말 있죠. 무슨 종목, 구기 종목이다. 무슨 할 때 종류를 뜻하는 종목.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목차라든지 이럴 때도 눈목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다 종류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각색이라는 것이 색을 입히기는 입히는데 원래 기본 뜻으로는 원래 어원이 되는 것은 중국의 이력서를 얘기한다. 어떤 사람의 종류를 따진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의 토대가 되는 그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연극 용어로 바뀌어 오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제 각본으로 색을 입힌다 이런 뜻으로까지
발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잠깐 세계는 반드시 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란 뜻도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어떨까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본은 무대에서 쓰는 책을 얘기합니다. 무대용의 책. 극본이라는 말도 하죠. 이것은 연극이다. 또 뭐 그게 극과 관련된 책이라는 뜻이죠. 대사 이런 말 있었습니다. 무대에 대본에 적힌 말을 대사를 한다. 또 희곡이란 말도 가끔 합니다. 희곡이란 것도 이것은 막 희는 이제 논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유희한다 할 때. 이것은 원래 잡피의 가곡이다 하는 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각본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연극이나 뭐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런 것은 각본이라고 해도 영화를 만들 때는 그 각본에 해당되는 말이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각본과 각색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